신라 초기 무덤 형태인 돌무지 덧널 무덤, 그 내부 구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나무로 만든 관, 널에 모십니다. 그 위로 나무로 만든 덧널을 덮어 방을 만들고 껴묵거리를 함께 안치합니다. 발굴된 천마총 내부에는 널과 덧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덧널 주변으로 사람 머리 크기만한 돌들을 쌓아 올립니다. 돌을 무지하게 쌓아 올리니 돌무지라고 할 수 있겠죠. 덧널 위에 돌무지를 쌓았으니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발굴된 돌무지 덧널 모습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내부 단면의 모습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곳 천마총이 있는 경주의 대릉원, 큰 무덤들이 있는 공원이라는 뜻이죠. 대릉원은 신라 초기 무덤 형태인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의 무덤들이 상당수 많은데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오랫동안 무덤의 형태가 보존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갖습니다. 돌멩이가 와그르르 무너지면 그 안에 있었던 목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덕에 도굴이 어려워집니다. 쉽게 그 안에 있는 유물들을 외부로 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도굴이 어렵다는 것은 또한 동시에 발굴 역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라에 있는 돌무지 덧널 무덤 발굴할 때 발굴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주 개고생을 합니다. 수많은 돌 무더기들을 한 땀 한 땀 다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를 한 다음에 엄청난 양의 껴묵거리들이 남죠. 고구려나 백제 무덤의 경우에는 굴식 돌방 무덤이기 때문에 도굴하기가 매우 쉬워서 남아있는 껴묵거리가 거의 없는 것에 비해서 이곳 경주에 있는 수많은 돌무지 덧널 무덤에는 엄청나게 많은 껴묵거리들, 즉 금관, 귀걸이 등등등의 수많은 공예품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천마총에서 발견된 금제 관모이죠. 금관 안에 쓰는 모자의 일종으로서 머리에 쓴 천에 꿰매어 이렇게 고정시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쪽에서 작고 뾰족한 정으로 두들겨서 작은 금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금제 관식인데요. 관모 앞부분에 끼워서 두 날개가 펼쳐진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400개 이상의 원형 달개가 금실에 촘촘히 매달려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두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가는 새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샤머니즘의 제사장을 상징하죠. 고구려의 조우관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신라의 금속공예를 상징하는 금관이죠. 관모와 관식 바깥쪽으로 금관을 이렇게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관과 그 장식들은 평소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장례용품이라는 주장도 있죠. 한편 신라 금관을 장식하고 있는 사슴뿔, 나무 모양의 장식들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여러 민족의 문화로부터 비롯됐다는 학설도 있는데요. 신라의 금관과 아프가니스탄의 금관, 그리고 시베리아의 샤먼의 관들, 금관의 용도, 기원 등에 관해서는 여러 학설들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금관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공예품들이 세계적 수준의 예술적, 기술적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여러분들이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신라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발굴된 다양한 껴묵거리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신라 지배계급의 화려했던 삶을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이 대단히 많죠. 이곳은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라 문무왕의 왕릉입니다. 우리나라 왕릉 중에는 유일하게 물속에 잠겨있는 이른바 수중릉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무왕이 사망을 한 후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한 유해를 저고 대왕암 바위에 뿌렸다는 것이죠. 아마도 7세기를 전후로 하여 신라의 불교가 급속도로 확대되었었고, 이 과정에서 화장이라고 하는 불교식 장례 풍습이 신라 사회에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기록에 따르자면 문무왕은 자신이 죽은 다음 저 뒤로 보이는 동해바다의 용가리가 되어서 동해바다를 통해 쳐들어오는 적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겠다 라고 하는 유언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동해바다 건너에 당시 신라의 적들, 아마 바다 건너에 있는 외였겠죠. 4세기 후반 뇌물마립간 시기의 기록을 놓고 보더라도 신라는 아주 지속적으로 바다 건너 외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했던 존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삼국통일을 완성한 7세기 이후에도 이 바다 건너 외의 침략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클 텐데요. 신라의 문무왕은 자신이 죽어서라도 저 동해바다를 통해서 건너 들어왔던 외적들을 물리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이곳은 삼국통일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유신 장군의 무덤입니다. 우리 앞서서 봤던 신라 천마총을 비롯한 돌무지 덧날 무덤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보호할 수 있는 기둥이 서 있다는 것 말고도요, 그 무덤 주변에 무덤의 머리띠에 해당되는 호석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호석, 어떤 장치인지 한번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자, 호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덤 주변에 12지신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을 쭉 둘러낸 것을 말하는데요. 곳곳에 이렇게 12지신의 모습을 담은 호석을 두름으로써 무덤의 장식적인 효과는 물론이거니와 12지신이 무덤을 수호하는 어떤 신으로서 이 무덤을 오랫동안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통일 이전의 신라 무덤에는 그야말로 민자 무덤, 아무런 장식이 없는데 통일 이후의 신라 무덤에는 이렇게 호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삼국의 고분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불상의 시대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부처님입니까? 네, 부처님입니다. 거짓말요! 거짓말! 부처님 아니잖아요!